안녕하세요. 저는 대세 아이돌 뉴이스트 백호입니다.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부끄럽지만 요즘 저희 뉴이스트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투어를 마쳤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팬들이 반겨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저희 뉴이스트의 넘치는 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 한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한 번도 한국의 매력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국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코리아. 한국어 말하기 공모전에 보내온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매일 한국을 만나는 많은 세계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자회라고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어폰을 끼고 귀 익은 목소리만 들려오면 저는 언제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마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바로 저의 한국입니다. 제 이름은 마위입니다. 한국은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사는 방식, 만나던 사람, 계획하고 있는 미래 등 이 모든 게 바로 저의 한국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한국을 동경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살고 있는 3인 남술이라고 합니다. 저의 일상 속에서 한국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들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 벽에 붙여놓은 K-pop 아이돌 포스터부터 제가 맨날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의 스마트폰 삼성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살고 있는 21살 엘리프라고 합니다. 맑은 터키 하늘에서 별을 보면 딱 생각나는 윤동주 시인이에요. 지금 별나라에서 쉬어 계시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되게 낭만적이고 깊은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민씨 방에 저희 뉴이스트 포스터도 있나요? 음악, 스마트폰, 삶의 방식, 꿈꾸는 미래, 심지어 터키의 밤하늘까지 공모전 참가자분들 주변엔 이렇게 한국이 가득하네요. (2019년)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저희는 한국을 많이 사랑하는 미얀마에서 온 대리란 원인입니다. 여러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뱀이 앞. 뱀이 앞. 보고파서 그대가 보고파서 이제 나 습관처럼. 어느덧 4회째를 맞은 KBS 월드라디오의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은 한국어 좀 한다 하는 전 세계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사랑과 한국어 자랑을 뽐낼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준비기간 포함 올해 초에 시작해서 장장 6개월에 걸쳐 진행됐고요. 전 세계 57개국에서 244명이 참가해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상한 한류 인기 지역 말고도 이 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국가에서도 참가자들이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엘살바도르, 아제르바이잔,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한국에서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먼 나라인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공모전까지 참가하고 참 대단하세요. 공모전을 진행했던 담당 PD의 얘기를 살짝 들으니까 본선 심사를 담당했던 KBS 아나운서들조차도 이들의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KBS 박노원 아나운서입니다. 대회 참가한 모든 분들이 지닌 한국어 실력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속담, 격언, 신조어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깊이 있는 실력을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독학으로 익혔다는 것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 모두가 보여준 한국어 실력은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터키의 엘리프 씨,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라헬 씨는 지난 9월 초
한국에서 꿈같은 일주일을 보내면서 서로 깊은 우정도 나눴습니다. 저는 사실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정을 들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진짜 절친이 된 느낌을 들었고 공통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 다 독학하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경험했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정이 많이 가는 타입이어가지고 저한테는 헤어지는 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울 것 같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언니. 언니가 울면 아니야, 어떡해. 죄송해요. 울지 마. 말을 못할 것 같아. 제가 할게요. 네. 우리가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울지 마시고 네. 다시 만나자.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평생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4회 KBS 월드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그 주제는 나의 일상에서 발견한 한국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한국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참가자들 중 대다수가 K-팝을 일상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혜주라고 해요. 엑소는 저에게 화려한 K-팝 세계 그를 끝까지 가게 만들 요정과 애정을 가게 했어요. 저는 형제나라 터키에서 온 레이자예요. 저희 한국은 샤이니예요. 저는 샤이니 덕분에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었고 그리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세기아나입니다. 어렸을 때 제 사촌 언니들이 로마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K-pop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저 스페인에서 온 블랑카예요. 뉴스 너무 좋아해요. 너무 멋있어요. 강동호 화이팅! 저희 뉴이스트도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류의 주역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의 인기도 여전하네요. 그런데 저는 참 새로웠던 것이 당연히 아이돌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가자들 보니까 아이돌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악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스튜어트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한국 가수들 중에 사랑하는 가수들 있고 그들 중에 김동률 있고 백지영, 정영화, BTS 등이 있습니다. 그리워서 터키 앙카라에서 살고 있는 21살 엘리프라고 합니다. K-팝보다는 옛날 가수와 밴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들국화, 조용필 같은 유도형, 이문세 아마도. 저는 에티오피아 메켈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라헬입니다. 트로트나 옛날 노래들, 예를 들어 뭐 이선희 선생님의 노래, 그런 노래들은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냥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옛날 노래 듣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옛날 노래들도 듣고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잘 따라 부르기도 하고. 곱게 넘어가도 또 한국에 남았네.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와, 라엘 씨의 꺾는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노래의 가사까지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탄했지만 정말 이들의 한국어 실력 대단합니다. 노래를 통해 위로를 주는 것, 모든 가수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모전 참가자들은 K-팝을 듣는 이유를 이렇게도 말하네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라이샨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몰랐었더라면 힘든 시간대 그 당시 노래 가사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방탄소년단도 알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쉴 틈 없이 노력하면서 거기 스타가 되고 아이돌이 되는 그 자체가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연습생 때 춤만 추는 애가 데뷔할 때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게 됐을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19살 노마사라고 합니다. 우즈벡 사람입니다. BTS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노래를 듣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게 알게 되었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K-팝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완성도 높은 무대와 퍼포먼스를 꼽는데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K-팝 가수들의 모습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는 참가자들 얘기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의 얘기입니다. 개개인들이 자기의 삶을 책임지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문화가 한국을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런 원동력이잖아요. 그 K-팝들이 전 세계에서 특화된 콘텐츠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가사의 내용이나 또 거기 안에서 펼쳐내는 스토리들이 역경과 고난을 뚫고 성장하는 현대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그려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눈앞에 있는 장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돼? 어떻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세련되게 표현해내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고난 극복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DNA처럼 체화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한국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은 OST만 듣고도 이 드라마 하실 테죠? 맞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전설의 그 드라마 2009년 KBS에서 방영된 꽃보다 남자인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온 얘기 드리느라고 해요. 꽃보다 남자는 제 처음 한국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이 영상을 본 후에 저는 김환준 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룰라입니다. 처음 보게 된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였는데요. 그때 드라마를 보면 이민호가 완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숙제하느라 정신없던 중고등학교 시절 이 풀석에서 원래 한국 드라마를 봤거든요. 사실 이건 정말 두근거리는 설렘이었습니다. 중국의 리우씨, 저도 비슷한 추억이 있는데 반갑네요. 그리고 이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혹시 나를 떠나려는 그대 맘이 힘든 나를 위해 얼마면 돼? 2000년 KBS에서 방영된 가을 동화에서 원빈 씨가 해서 유행했던 대사인데 비슷했나요? 가을 동화, 겨울 연가 같은 과거의 명작들이 여전히 세계인의 일상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26살 킹입니다. 네마사란입니다.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 때문에 한국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살고 있는 자생반입니다. 제가 매주 드라마 보고 제 일상을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 친구가 추천해준 옛날 드라마 겨울연가라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19살 샤크너자라고 합니다. 한국 하면 우즈벡 사람들은 대부분 해장금이나 겨울연가를 떠올립니다. 요즘 드라마의 매력은 어떻고요?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서 공감이 가고 온 가족이 함께 보기도 좋아서 매일 즐겨본다는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터키의 파트마누르 씨와 엘리프 씨, 에티오피아의 라헬 씨처럼요.
여러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멘탈이 강한 나이입니다.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스행님 성대모사를 좀 했어요. 스카이캐슬 터키에도 수능 같은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터키에도 고3 학생들이 되게 막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가고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제일 공감했던 부분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억울하거나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파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울어도 괜찮다 이런 장면이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한국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 특히 이제 주말 드라마를 보실 때는 정말 주말에 가족이 모여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현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지금은 우리보다 더 재밌게 보시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특히 가족들끼리 다 알고 있는 거 뭐 같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너무 좋은 거.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 국적 나이를 초월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죠. 문화평론가 최영일 씨와 김성수 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가족의 갈등이라든가 사랑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헤어짐, 이별의 아픔이라든가 그거는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들어가다가 이제는 이 문화적인 배경, 그 컨텐츠가 깔고 있는 배경에서 자기 것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세대 공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들은 대부분 아주 탄탄한 일상의 리얼리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 속에서 부딪혀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갈등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그런 데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던 거죠.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그 개개인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혹은 이런 것들도 내가 살아나가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공주마마. 예? 직강 김승유 강눈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건 대장금과 주몽 같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사극도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에티오피아의 라헬 씨, 미얀마의 킨 씨로부터 왜 그런지 들어봤어요. 네, 가끔 부성전환합시오 이런 이런 대사가 좀 낯이 익어요. 예. 그래서 뭐 옷차림도 조금 신기했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그런 문화가 많이 보여서 네, 엄청 신기했어요. 네. 말투가 제일 매력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대장금을 아직도 머릿속에서 남는 게 그 왕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음식들 너무 다양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선시대 배경 드라마들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드라마들은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 한복 입은 여주인공이 너무 예뻤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면 또 막장 드라마를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의 티파니 씨, 에티오피아의 라이 씨는 각종 스트레스 해소에 막장 드라마가 딱이라고 하네요. 막장 드라마는 정말 꿀잼입니다. 물 밑에 찌는 척, 충격받고 두수 뱉기, 김치 삿대기,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사연 분노와 싸움, 저주와 복수로 아주 사이다 먹는 기분입니다. 제가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나 뭐 찾아서 보는 드라마 있거든요. 물을 뿌린 다음에 뺨까지 때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주말 드라마에서 봤었거든요. 그거를 너무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티파니 씨. 점 하나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둔갑하는 묘미, 한국 막장 드라마에서만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분들도 그대로 느낀다는 건데, 아니 이 정도면 정말 한국인 아닌가요? 사실 막장 드라마는 한국인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설명입니다.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은 굉장히 풍부하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장 드라마의 투영이 돼서
과거에는 우리 내면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대리 표출해 주는 게 막장 드라마였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특성의 한 단면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막장 드라마가 됐는데 이게 뭐와 맞닿아 있냐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터지는 것과 맥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인들이 원하는 건 좀 즐겁고 웃기고 누구나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노동자들은 현실이 힘든데 그 현실을 좀 확 잊게 해주는 뭔가 시원한 우리 드라마에서 그러한 코드들이 재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 마음껏 웃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일석이조네요. KBS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안녕하세요의 타이틀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만나는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몽골의 보얀델게르 씨처럼 말이죠. 자주 보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완전 울고불고 봐요. 엄청 재밌고 고민을 말하려고 나올 때 엄청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상관하지 않고 그분들이 나와서 그 고민을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춘기도 있었고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막 사람들이 막 잘못되게 대두하고 그럴 때는 아 이런 점은 배워야겠다.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많이 배워요. 안녕하세요가 세계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과연 제작진들도 예상했을까요? 안녕하세요의 손수희 PD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초반에는 이 프로그램의 기구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반응이나 전 세계적인 반향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일반인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족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친구, 연인, 동료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의 눈에도 와 닿지 않았나, 나도 저런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보편성을 띠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국적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터키의 파트마누르 씨,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카자흐스탄의 아이누라 씨, 미얀마의 자생판 씨도 한국 예능에 푹 빠지셨더라고요. 예능을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예능이랑 같이 사는 예능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능 덕후? 그런 것 같아요. 예능에서 까나리나 아메리카노 둘 중에 맞춰야 되는 게 정말 웃겼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새롭고 정말 싱가포르의 문화에 그거는 없었고요. 한국 예능이 저에게 정말 신세계 같았어요. 예능에서 재미있는 자막들이 자주 나왔고 이것을 빨리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한글을 빨리 외웠어요. 러닝맨 안녕하세요 1박 2일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패밀리가 떴다 엑스맨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한국 예능은 제가 꼭 맨날 챙겨보지 않아도 잠깐 TV 켜고 그 채널을 돌리는 사이에도 저를 프로그램에 꽂히게 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막을 빨리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다는 카자흐스탄의 아이누라 씨 정말 대단합니다. 저 백호도 KBS 예능 프로그램 으라차차 만수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으라차차 만수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9월의) 마지막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판을 깔아주면 누구보다 잘 노는 우리 볼륨 가족들과 제대로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주제를 정해봤어. 참가자들의 일상을 가득 채운 다양한 것들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라디오입니다. 적지 않은 공모전 참가자들이 매일 한국 라디오와 만나고 계셨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직 많고요. 그런 책에 다행히도 맨날 한국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인터넷만 있으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은 서울 미세먼지 심하구나.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신곡이네. 노래 좋다. 제가 한국 라디오를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한국입니다. 외국에서 들을 수 있는 한국 보는 라디오를 발견했고 행복하게 또 제가 쓴 사연을 읽어주시고 너무 놀리는 게 있죠. 한국에서는 들으면 젊은이들, 나이 많으신 분들 등등 다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주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14년 어느 날 샤이니 멤버 중 정현이 오빠가 라디오 DJ 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매일 밤 정현이 오빠가 진행한 푸른밤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다. 맞아요, 레일라 씨.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시간, 장소 상관없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죠. 저희 KBS 월드 라디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주 함께하고 싶네요. 그런데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서, 한국 예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한국어 자체가 나의 일상이 됐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어의 매력이요? 너무나 많지만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이집트의 샤판 씨, 인도네시아의 사비라 씨, 네팔의 시리아 씨를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은 특히 한국어의 표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언어가 되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그 다른 언어랑 비교를 하면은 한국어는 표현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한테 뭐 언니 살아있네, 언니 죽이네 이렇게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언니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다, 뭐 언니가 하는 것이 진짜 좋다 이런 뜻을 담기고 있는데, 뭐 영어라면 이렇게 짧은 단어 안에 이런 뜻을 담길 수 없잖아요.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달리 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힘들 때는 화이팅, 올 때는 울지마, 포기하고 싶을 때 힘내. 그래서 저에게 한국어란 제가 공부하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외로의 기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언어가 있어요. 그거 바로 수고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도. 왜냐면 그 언어가 다른 나라 모르지만 제 나라였으면 그 언어가 번역하면 되게 다른 느낌 그리고 다른 의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는 자기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국어를 글 쓰는 것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저는 인터넷으로 통해 한국 글쓰기를 배우기도 했어요. 탁월한 표현력뿐인가요? 한국인 특유의 뜨끈한 정도 한국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기 쉽고 소리도 듣기 좋고 모양도 예뻐서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은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말이에요. 소리를 풀어서 기호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도 쉽고 표현이 정확합니다. 발음과 문자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표현력은 무궁무진하죠. 우리는 밥 먹었니는 잘 지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인사가 굉장히 다양하죠. 특수한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 그게 정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묘미를 외국인들이 느끼게 되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언어, 표현, 의사소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끈끈한 관계까지 이어지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좀 정신적인 것과 맞닿아 있고 한국적 이 표현 방식은 그것은 굉장히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배울수록 놀라는 게 한국어와 한국적인 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장점들이 있어요. 한국어는 프랑스어가 갖고 있는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고, 독일어가 갖고 있는 아주 지적이고 격식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귀도 즐겁고, 귀만 즐거운 게 아니라 눈도 즐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철자 몇 개를 알고 있으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골고루 장점이 되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의 매력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es, but the color is better. Are you going to use both, or what is that? Do you know? That one is just first and facial wash, and then using first. 여기는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인데요. K-뷰티의 본고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늘 이렇게 분주하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피부를 책임지는 한국 화장품도 참가자들이 매일 만나는 내 일상 속의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사람 팡 아담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 가지 나라의 화장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도 한국산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그 베이스가 촉촉하고 뽀송해요. 좀 이상하죠. 촉촉하는데 뽀송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굉장히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요. 저는 미국에 사는 힐리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푸르른 자연 성분으로 우리 피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바로 피가 무섭게 피부가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중국의 팡야난 씨, 미국의 헤일리 씨는 한국 화장품에 흠뻑 빠지셨네요. 전 세계 국가 수만큼이나 선호하는 화장품 종류도 다양할 텐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뭘까요? 명동 화장품 매장의 최광용 부매니저의 설명입니다. 나라별로 선호하는 제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유분 잡아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시드 세럼, 제일 첫 단계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인데 그게 제일 인기 있게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일본 고객들 같은 경우는 비자시카 밤이라고 해서 이제 트러블이라든가 민감하신 분들이 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K-팝 이런 것처럼 선도주자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뷰티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조금 많이들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다는 게 조금 한국 화장품에 있어서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 한류 열풍에 발맞춰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한국 화장품,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많은 참가자들은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이란 주제에 맞게 매일 일상을 함께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삼성의 DVD 플레이어와 삼성의 핸드폰 그리고 LG 냉장고와 LG 세탁기가 한국을 떠올립니다. 둘러보면 앞에 있는 노트북 배경, 방금 얼굴에 바른 화장품, 냉장고에 저장된 고추장까지 한국에 관한 것들 저의 일상의 구석구석에 채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전제품, 노트북, 올리 스마트폰, 음식과 다른 물건도 있어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을 이용해요. 노트북, 스마트폰, DVD 플레이어, 냉장고. 정말 많네요. 이 정도면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저도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택시기사분이 집안의 TV와 냉장고, 세탁기가 모두 한국 제품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 말 듣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해외 선진국들의 제품을 주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희 때는 이 삼성 마이마이를 들고 다니면 왠지 부끄럽고 일제 소니 워크맨을 들고 다니면 뿌듯하고 이랬는데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들이 들고 있는 폰이 삼성 갤럭시다. 혹은 그들이 쓰고 있는 집에서의 텔레비전이 LG다. 그럼 그게 지금 최첨단 가전제품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제조업 브랜드가 특별히 가전, 특히 소비 분야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사서 쓰는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고가 되면서 이제는 일제와 미제를 밀어내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미제 일제를 선망하듯 지금 아마 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특히 스마트폰, 특히 텔레비전, 가전,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는 뭐 냉장고나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나 LG는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 선진국 이전에 제조업 선진국이 됐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들어도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만나고 있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사는 21살 라이더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한국 정책 났을 때 영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 순간에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살고 있는 규브라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 잠촌 용사이시라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한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맨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사람들 보고 너무 감동하게 돼서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문학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멕겔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라헬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아프리카 유일의 국가로 잠전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그중 한 명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에서 돌아오신 후에 할머니께 우리가 흘린 피가 무의미하지 않았던 거야. 이제 우리의 일은 끝났지만 멀리서 남아 한국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픈 전쟁을 기억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하네요. 최영일 평론가님, 한국전쟁 당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죠?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혹은 북유럽의 스웨덴 이런 쪽들이 이제 평화유지군에 우리나라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무려 16개국이 6.25 전쟁에 이 유엔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가 당시에 우리보다 잘 살았고요.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줍니다. 전후에는. 그리고 남아공도 참여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와 완전히 역사적으로 역전된 나라들이 전쟁 중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달려왔고 참전했던 동맹 국가들이 된 거죠. 우리는 폐허가 됐던 나라죠, 사실은.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은 저렇게 산업 국가로 발전해 있고 IT 강국이고 첨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도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땅이 70년 만에 이토록 달라진 것을 할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라엘 씨?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생전 계시는 할아버지들이랑 저는 한국을 방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셨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 우리가 싸웠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됐구나. 이렇게 우리의 비가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역경을 이겨낸 한국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삶 속에서 그 자체로 희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터키의 파티으 씨, 튀니지의 리하브 씨, 베트남의 전 후이엔 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이 볼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쟁이요 바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단기간에 기적적으로 해결해 선진국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미지의 저희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라는 인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성장과 저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튀니지처럼 옛날에 식민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관심이 생겨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많이 찾아봤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결국 저는 한국과 사랑에 빠져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용어는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한국의 경제가 만세기에 급격하게 발전해 왔던 것을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세계인의 일상에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역사,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만났네요. 김성수 평론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만큼까지 성장할 때까지 겪었던 모든 우여곡절들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장의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컨텐츠에서 늘 만들어내는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텐츠를 보면 그대로 내 삶과 유기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역으로 그 컨텐츠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를 세계인들이 보고서 그 성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니까.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 온 애기라고 합니다. 민들레고체 한국이라는 말이 너무 의미 깊어서 좋아해요. 생명력이 강해 아무리 죽거나 괴롭혀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는 백성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한국이 역사적으로 겪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큰 나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은 민들레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문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困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를 발전을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이제 우리도 발전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또 사실은 우리나라 가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를 찾아와주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학생들, 잠정여사 후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그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해서 우리도 발전된 모습을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보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경랑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네요. KBS 월드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지금까지 참가자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일상 속에 한국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굴곡진 역사가 녹아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한국어 실력만으로 우승자 3명을 선발했지만 사실 진정한 우승자는 다양한 모습의 한국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기쁨과 감동, 희망을 매일 발견하는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 뉴이스트의 백호도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위로와 기쁨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지금까지 기술 신현석, 음악 최연석, 효과 강우석, 글 구성 변종은, 연출 원미화 윤은빈, 해설의 뉴이스트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